그분도 어떻게 나름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컨설팅 좀 해드리고 그게 또 매출로 연결되고 그래서 저의 수입이 되고 그분한테도 좋은 그래서 이 건강 공부를 꾸준하게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은 인과 법칙이 아주 적용되는 일인데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돌아옵니다. 결국 내가 먹은 것이 곧 나이다. 이 섭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같은 나이예요. 한 분은 이렇고 한 분은 이래요. 이쪽 오른쪽 배가 나온 분은 건강 관리를 안 하셨을 텐데 한순간에 안 하셨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 축적돼서 이렇게 배가 나오셨을 거고 왼쪽 분도 오랜 시간 축적돼서 저 몸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왼쪽 근육질 아저씨를 닮고 싶은 거잖아요. 저렇게 근육질은 몸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오른쪽처럼 가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또 오늘 모여 있는 거죠. 먹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먹는 것은 곧 내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계라고 하는 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음식물이 통과하는 길을 소화기계라고 해요. 음식을 먹어서 위로 갔다가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을 걸쳐서 변으로 나오죠. 이거는 음식물이 통과하는 길이고 오장육부는요, 혈액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먹어서 통과를 하면 그 장 점막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영양소가 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영양소를 다시 재분배하고 분배할 건 분배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런 과정을 해서 신장을 또 가서 신장에서 또 수분을 재흡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가지고 온몸에 피를 돌게 만드는 것이 오장육부가 하는 일이에요. 오장육부가 튼튼하다라는 건 혈액이 다니는 이 길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좀 약하신 분들은 오장육부가 좀 약하시고 소화기계도 많이 약해요. 튼튼하신 분들은 무엇가 튼튼하냐면 소화기계가 일단 튼튼해요. 소화도 잘 돼요. 뭘 먹어도 막 체하지도 않아. 이런 분들은 거의 다가 오장육부 기능도 튼튼하신 편입니다.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 위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나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엑스선상을 찍은 것처럼 내가 어디를 아프다는 것을 여기가 위구나 여기는 간이구나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위는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고요. 또 배꼽 위쪽에 있는 게 위예요. 그리고 배꼽 중앙으로부터 명치 일직선상에 거기에도 위 기맥이 흐르는 혈이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은 배꼽부터 이 명치 일직선 상으로 이 복진을 하죠. 눌러가지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딱딱하게 굳은 거 그런 게 많은 분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위가 딱딱하게 뭉쳐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돼서 체하기도 잘하고 오히려 트름도 잘 나오고 방귀도 이제 냄새나는 방귀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소장은 이렇게 꼬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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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복잡하죠. 자, 대장은 오른쪽으로부터 올라가서 내 갈비뼈, 한번 여기를 만져보세요. 이 갈비뼈, 그 밑에 있는 게가 횡격막이거든요. 갈비뼈 가까이 있는 게. 그 횡격막을 지나서 갈비뼈를 옆으로 가면 횡행, 가로 결장,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하행 결장, 내려오는 결장이에요. 근데 이 디귿자 형태로 된 것을 대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직장은 어디 있냐면 저 뒤쪽으로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문으로 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아니라 저 뒤쪽으로 직장은 빠져 있다. 위치 잘 보시고 자 그래서 통증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나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9개로 구분을 해서 내가 만약에 오른쪽이 아픈지 왼쪽이 아픈지
많은 사람들은 내가 허리가 아파요 라고 해서 물어보면 허리 척추 라인이 아니고 옆에 그 근육이 있잖아요. 코어 근육. 그런 곳이 아픈 것도 허리 아프다 그러고 옆구리 쪽으로 아픈 것도 허리 아프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위치를 잘 몰라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어떤 우리 후배가 언니 나 갑상선이 안 좋아 요즘 이래요. 그래서 왜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했더니 언니 이거 봐 여기가 지금 되게 딱딱하고 뭉쳐 있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옆에 근육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흉쇄유돌근이라 하는 V자 형태로 내가 힘을 으 하면은 이렇게 V자 형태로 올라가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걸 보고 갑상선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거 대부분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9등분을 해서 위쪽이, 오른쪽 위쪽이 아프면 간 쓸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가운데가 아프면 소장이고, 아래가 아프면 충수돌기가 있는 맹장 부분이에요. 가운데 부분은 나눠가지고 배꼽 위쪽은 이제 담석이 있다던가 췌장염이 있다던가 그리고 위가 안 좋다던가 하면 배꼽 위쪽으로 아프고 그리고 배꼽 아래쪽은 생식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서 맨 왼쪽이 아프다. 그럼 이제 췌장염, 그다음에 위궤양 12지장, 가운데 쪽이 좀 통증이 있다. 그럼 이제 신장이죠. 왜냐면 관통에서 뒤가 있으니까. 신장은 팔꿈치를 이렇게 해서 뒷부분으로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양쪽에 그 라인이 신장 있는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때렸을 때 아프면 신장이 약해서 그런데 그걸 관통해서 앞부분 배가 아파요. 그러면 그건 신장 때문에 나타나는 통증이에요. 그 신장 라인을 관통해서 나오는 그쪽은요. 그리고 왼쪽이 아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실질환이나 골반통이나 사타구니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파선 독소가 많다거나 아니면 이 골반부로 흐르고 있는 신경선들이 있어요. 골반이 틀어졌다거나 허리가 척추 라인이 틀어지게 되면 이 골반 전체가 치마가 획 돌아가듯이 틀어지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디로 나타나냐면 이 사타구니 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허리에서 이쪽 대퇴부 쪽으로 나와서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 라인은 사타구니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타구니 통증은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임파선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내가 테스트할 수 있으려면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배꼽 밑에는 대부분 생식선과 관련이 있고 이 골반의 틀어짐과 관련된 그런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배꼽 밑에 그 생식기가 시작되는 이 뼈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자기 생식기를 만져보시면 그 이렇게 네모나게 그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그걸 치골이라고 하는데 그 치골 위쪽으로는 방광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자궁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어요. 그렇게 세 개가 겹쳐 있는데 이 방광이 오줌을 늘 그러니까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은 텅 비어 있고, 자궁은 그래서 매일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위를 보면, 위는 이렇게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위산이 막 분비가 되죠. 그래서 기계적인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말하는 흰죽 그런 죽 상태로 이제 밑으로 십이지장으로 보내게 되고 위산은 pH 2 정도 부족하면 몸에서 살균을 하지 못해요. 우리 몸에 전해질 소금이 부족해도 살균을 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김장을 절이는데 소금을 덜 넣으면 김장이 잘 안 절여지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소금기가 없어도 살균하지 못해서 염증이 잘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 위산은 소금과 물과 이산화탄소로 결합된 게 위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뮤신하고 중탄산염이라는 게 나오는데 뮤신은 이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 끈적끈적한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중탄산염은 위산이 강산이기 때문에 이 중탄산염이 나와서 알카리성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우리 체액은 pH 농도가 7.4가 정상인데, 중성이 정상인데, 이제 위산이 너무 강산이다 보니까 그거를 알카리화 시켜서 pH 한 7이나 7.4 정도로 만들어서 12지장은 알카리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보내줘요, 밑으로. 그러려면 중탄산염이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고 위산을 중화시켜서 화학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를 만드는 게 이 뮤신과 중탄산염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위에서 문이 있죠. 이게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건 이제 자율신경이 조절을 하고 있어서 내가 밥 먹을 때 혼이 난다거나 아니면 어, 기분 나쁜 이게 상황이 돼버리면 위에 분문도 안 열어주고 밑에 유문도 안 열어줘요. 딱 막혀버리죠. 이게 확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가 탁 멈춰버려서 안 열어주면 밑으로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제 체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도 안 건드린다라는 말이 맞는데 식사 중에는 정말로 좋은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요. 음, 십이장은 손가락, 여기 12마디,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3마디잖아요. 요 3마디를 4개 합한 거. 그러니까 손가락 요 4개 길이를 합한 길이다라고 해서 12지장이라고 하고, 췌장이 여기서 이제 합쳐져 가지고 담즙과 함께 음식물이 축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소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면 공장, 12지장 공장, 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가는데 공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여기 이제 림프관들이 쭉 있는데 여긴 지방 흡수를 하게 되고 그 왜 우리가 닭 같은 거 창자 보면 미세한 그 모세혈관 보이잖아요. 모세혈관이 장 속에 어마하게 많거든요. 모세혈관이 많은 곳은 장, 폐, 뇌, 콩팥 이렇게 네 개가 모세혈관이 가장 밀접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또 흡수해주고 회장, 이 회장에서 다시 담즙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남은 영양소와 비타민 B12를 흡수해서 대장으로 내용물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제 회장에서 이 대장으로 가는 이 회맹판 여기에 염증이 잘 생기죠. 그래서 이 맹장, 요 밑에 맹장이 있는데, 이 맹장이 하는 역할은, 우리, 회장에서 넘어오는 이런 노폐물이나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이물질 같은 것을 이제 잘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맹장이 없는 사람들 있죠. 염증이 생겨갖고 떼낸 사람들은 대장암에 잘 걸립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바로 대장으로 가기 때문에 대장은 세균의 온상지예요. 세균이 득실득실한 곳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어야 될 것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특히 여자들은 자궁. 자궁이 우리 여성 건강에 최고로 치는데, 자궁을 그래서, 정말로 함부로 떼내면 안 되는 거죠. 병원에서, 생산이 다 끝났으니까, 자궁을 떼라라고 한 병원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 병원에서 수술하지 말고, 한 두세 군데 가서 최대한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쓰는 것도 여자의 그 가장 건강의 핵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될 수 있으면 안 떼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치아도 내 치아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우리가 장기를 안 떼려면 걔가 염증이 안 생기게 조심도 해야 되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잘 돌려서 항상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일단 염증이 안 생겨야 안 뗍니다. 장기를. 소장은 이렇게 육모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양소를 막 흡수하게 되고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복통,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적으로 이렇게 돼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영양소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나 변비가 생기는 건데
설사나 변비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복부 팽만감, 가스, 복통,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음식의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이 육모의 가장 그 활성화를 시키는 건 핵산이라는 성분인데 이 핵산은 우리 건강식품에 스피루리나에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스피루리나를 계속 드시면 이 육모의 활성화를 시켜서 좋은 영양소도 흡수가 되고 육모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1 하고 있습니다. 스피루리나. 대장은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분이죠. 대장은 뭘 흡수하냐면 수분, 물을 흡수하고 전해질, 소금기, 미네랄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합니다. 장내 세균이 너무나 많죠, 여기서. 근데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만약에 깨져. 유해균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장염에 걸렸다던가, 식당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면 이제 좋은 균은 없는 거죠. 엊그저께 저희 언니가 아주 너무나 심한 장염에 걸리셨어요. 냉면을 식당에서 시켜 먹었는데 그게 탈이 나가지고 거기 이제 살모넬라균 바이러스 균이 너무 많은 곳에서 1,000명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식당 전체 다 배달 음식 플러스 수원 유명한 곳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럴 때는 유산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 이제 전해질 막 넣어주잖아요. 넣어주기도 하고 장염에 관한 것 해주는데 거기에 플러스 더불어서 집에 있는 유산균을 이틀에 한 통 정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균총을 다 보충을 해주셔야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염에 걸렸다 그러면 저희 유산균을 다량 이렇게 먹어도 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뭘 드실 때는 건강식품을 메가요법을 쓰실 때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시간을 3, 4시간에 한 번씩 비타민 C도 감기 걸렸을 때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프로폴리스, 키토산을 한꺼번에 2~3배를 먹는 것보다 3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막 7, 8번을 시간 단위로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역할을 하다가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영양소가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이 빨아들여요. 평상시에는 트리플엠 먹으면 노란 소변이 나왔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아플 때는 노란 소변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하얀 소변만 나오게 돼요. 다 소진이 돼버리거든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건 비타민 B군과 C군이 가장 필요해요. 내 몸의 면역 상태가 떨어졌거나 감기가 걸렸을 때. 그때 비타민 B군의 다량 넣은 거, C 넣은 거, 그다음에 염증 반응 없게 하는 거. 요 세 개를 넣으면 완전하게 이렇게 이틀 정도만 새벽에도 꼭 드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한 잠을 잘 때 7, 8시간 자잖아요. 그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새벽에 좀 일어나게 됐어. 내지는 알람을 맞춰놓고라도 내가 12시에 잤으면 4시 정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걸 먹고 자고 7, 8시에 다시 한번 먹고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메가요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은 다량의 영양소로 인해서 면역이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감기가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장염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걸렸을 때 내가 영양요법을 써서 면역을 이걸 낳았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작용을 많이 해서 면역을 증강시키거든요. 근데 똑같이 약을 먹어서 이거 증상을 없앴다면 걔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그냥 항염제, 소염, 진통제 이런 걸 먹어서 면역 증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감기가 또 걸리면 또 힘들고 감기가 또 걸리면 또 힘들고 하지만 영양요법으로 이렇게 감기를 낳은 사람은 다음에 감기가 걸려도 하루 정도면 홀딱 나버리고 어느 때는 반나절밖에 안 아프고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꾀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예방의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유산균을 다량으로 넣어줘도 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직접 섭취하는 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고요. 유산균을 먹는 거.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 유산균의 사균이라든지 아니면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익균이
그거를 먹고 다시 균을 막 배양을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메타액티브는 이게 균총이 15분마다 20분마다 더블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균이 눈덩이처럼 막 팍팍팍팍 불어나죠. 그래서 걔가 강력한 항암 작용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메타액티브입니다. 우리 유산균 제품이 대단한 제품이죠. 대장에서 뇌로의 신호 전달인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 장신경, 장에 신경이 있고, 척추신경, 척추가 쭉 신경 체계로 이루어져 있죠. 쭉 척수액이 내려오면서 거기 다 신경 다발인데, 그러면서 뇌척수액으로 흐르면서 이 우위 쪽으로 가죠. 뇌에서 나오는 그 많은 신경 체계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자율신경계라든지 교감신경, 부교감신 이런 것들 다. 그런데 장에서 이렇게 미생물이 많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 이게 우리 몸을 다 좋게 하는 물질이잖아요. 이 생성하는데 이 신경계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환경이 너무나 좋아야 되죠. 그리고 미주신경,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에 놓이게 되면 뇌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있게 되는데 장에서 가지고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에서 써야 되는 에너지가 없게 되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점액질을 덜 생산하게 되고 영양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몸이 스트레스 상황이 됐어요. 내가 기분이 나빠. 아니면 막 과로한 업무로 인해서 내 몸이 막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리고 내가 과로하고 몸을 너무 많이 쓰면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나는 피곤을 못 느낄 뿐이지만 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합 비타민 먹고 뭐 치약 먹고 뭐 여러 가지 거 저희는 항산화제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피곤함을 몰라. 아, 나 안 피곤해. 하지만 내 신체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휴식할 때는 충분히 휴식을 해주고 그리고 또 활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신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런 기능들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소화가 안 되면 영양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걸 막게 되고 내가 먹은 영양소들이 100% 효과를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계시죠? 아, 나는 너무나 많은 영양소를 먹고 있는데 좋은 줄 모르겠어.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뭐 몸이 차가워서 흡수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신경 체계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항상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이 릴렉스 한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내 신체 휴식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 자, 소화기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복통, 속쓰림, 설사, 변비, 식욕부진, 트림, 구토, 혈변, 체중 감소, 역류점, 식도, 위염, 장염, 직장, 염증, 치질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는 아주 미세한 증상들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제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틀어진 자세, 소화기계는 긴장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은 괜찮지만 그리고 긴장이 두 가지가 있죠. 스트레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삶의 로드맵을 쭉 짜고 이렇게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내 꿈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정말로 내 마음이 멘탈이 꼬여서 속에서 내면 세계가 나도 모르게 꼬여진 상태로 어, 이제 인간관계가 힘들다거나 뭐 이런 막 일적으로 힘들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긴장 상태의 스트레스는 나를 엄청나게 데미지로 몰아가죠. 꿈과 목표에 관한 스트레스와 다른 스트레스죠. 왜냐면 화가 치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이해가 안 되면 속에서 벌써 화가 일거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가 나를 화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경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감사하다, 그냥 사랑하라 이런 차원의 것들은 내면을 완전하게 치유하는 힘이 없을 수도, 그러니까 없다기보다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책을 보는 거죠. 책을 보게 되고, 내가 자꾸 이걸 깨달아 가게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자기 피드백을 해보고 그걸 개선하려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은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틀어진 자세가 틀어지면 오장육부가 다 틀어지죠. 특히 골반이 정말 중요한데 골반이 만약에 틀어졌다면 제 첫 번째 건강관리는 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교정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 근골격계를 케어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구는 막 마사지를 해가지고 누구는 막 온열요법을 해서 통증을 제어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자세가 불안정하다, 골반이 많이 틀어져서 이 다리가 짝재기 다리다라고 한다면 교정을 먼저 하면서 나머지 것을 병행을 해야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허약 체질들은 더 소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약하신 분들은 기혈순환을 잘 하는 방법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품으로도 쓰셔야 되고, 뭐, 침향 같은 거는 기혈순환이 허약 체질, 약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기혈을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드시면서 심폐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심폐기능을 좋게 하여야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순환이 잘 일어나서 허약 체질이 이제 조금 건강한 체질로 변하는 핵심은 심장을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운동이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빠르게 걷기, 약간 뛰기, 뭐, 그러고 슬로우 조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심폐기능을 좋게 해서 내 면역 체계나 허약 체제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근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 뒷부분에 좀 남아 있는데 지금 32분이거든요. 제가 3분만 더 쓸게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솔루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솔루션을 제안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디션을 좋게 하셔야 돼요. 항상 내 컨디션을 좋게. 그러니까 긴장 덜 하고 따뜻하게 하고 과로하지 않게 하고 고른 영양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늘 바쁘고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고 관리 방법도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하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냅둬 내가 이렇게 뭐 죽지 뭐 이런 아주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소화기계와 관계된 것들은 이런 슈퍼밸런스, 헬스비 아이언, 미너지 같은 걸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긴장 유발을 최소화시키면 신경계가 되게 편안해집니다. 소화기가 따뜻하게 연동 운동은 촉진해야 되니까 당연히 온열요법을 써서 늘상 따뜻하게 소화기계도 따뜻하게 내 몸도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 일일 일생씩 하는 거 수피룰이나 헬스비 아연에 핵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 소장 육모 해주시고 유산균 식이섬유 키토산 종류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요거 잘 드시면 되고 원기 회복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도움이 되는 식품들은 녹용, 홍삼, 종합 비타민, 침약 이런 종류가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기회복이 안 되시고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그 영양소가 많은 것만 권해드리면 이분이 잘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맨주골드나 침향을 함께 드시게 해서 이게 내 기혈을 돌리는 역할을 하시는 걸 도움을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셔야죠.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우리는 이제 영양소를 권해줘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함께 반드시 드시면 되고 자세는 교정하셔야 됩니다. 자세 교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지압 슈즈 활용해서 자세 교정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파동 에너지 우리 몸은 모든 그 에너지 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웨이브업이나 크리오로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 틈만 나면 불편하면 무조건 여기에 붙여서 파동 에너지를 그 부분에 돌려주셔야 되고 브레이저를 반드시 편안한 걸 하셔야 되는데 여자들은 이 브레이저 끈이 지금 이렇게 깊게 파여 있거나 뒤가 이렇게 많이 눌려 있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많이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십견이 브레이저 끈 때문에 더 많이 올 수 있는 게 있어서 속옷은 무조건 편안하게 느슨하게 팬티도 다 헐렁하게 입으셔야만 우리 몸이 릴렉스하게 갈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35분이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빠르게 이야기했는데 건강은 이론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입니다. 그래 나 다 알아. 지식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뭐 키면 다 나와요. 뭐 챗GPT, 제미나이에 다 나와요. 요즘 막 그런 걸로 다 상담받고 해요. 하지만 이런 짤지식, 토막 지식은 내가 건강 공부를 통해서 엮어내지 못하면 저건 저게 좋대, 이건 이게 좋대, 이건 이게 좋대 해가지고 오히려 더 건강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런 짤막한 지식들이 그래서 이런 미팅이나 건강 공부를 할 수 있는 하이리빙에서 무료로 많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열일 제쳐놓고 그걸 공부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이리빙 사업 안 해. 아니요. 건강은요. 하이리빙 사업과 관계가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도 다 아플 수가 있고 바깥에 계신 분도 너무나 다 아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일 제박사하고 건강 공부가 있는 때는 무조건 내가 듣고 반복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다시 까먹으면 또 듣고 반복하고 실천하고 이것을 반복을 해야만 내가 아플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내가 솔루션을 내 스스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